안녕하세요. 펀더들의 민동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학교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효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그 방법은 간단하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예습 복습, 제가 뭐 그 방법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다양한 방법들을 다 이 비디오 한 편에 다 전해드릴 수도 없고, 또 사실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 체계적인 훈련이 아니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은 힘들고요. 하지만 요 예습 복습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아마 그 정도의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것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여기에 핵심이, 모든 공부하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방법과 함께 뭐를 추가를 하려면, 실제 이 공부하는 방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에 어떻게 써먹게 되고 이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학교의 지식, 이거는 뭐 시험 봐서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 말고는 크게 써먹을 곳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회사에 가가지고 뭐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써먹을 수가 있지만, 그 다양하게 배운다는 그 다양성의 지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써먹지 못하고 시험 보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심지어는 시험 보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공부 방법은 이거 하나만 익혀놓고 공부 방법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습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 때 이제 뭐를 예를 들려고 하냐면, 뭐 주제는 간단하게 B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다. 그럼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은 이거죠. B라고 하는 거는 먹구름이 있을 때, 그 하늘에 이 수증기가 있을 때, 먹구름이 잔뜩 모여 있을 때 찬 공기를 만나서 찬 공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모이스처, 그러니까 수증기들이 응결이 돼서 무거워지면서 물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배운다는 거죠. 보통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제 다 이런 식이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뭐 역사에서도 똑같죠. 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뭐 B에 대해서 뭐 맞는 설명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설명 있는 것 중에 찾아서 하는 것까지 가능하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B에 대해서 뭐 글을 써라, 뭐 발표를 해라, 그러면 배운 대로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똑같이 들었죠. 그럼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러면 어떨까요?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쓰죠. 내가 배운 대로 쓰기 때문이죠. 간혹 가다가 다른 학생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B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참고 서적이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비디오를 보든지 뭐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B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예를 들어가서 B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가 뭐 바다에서 수증기가 열을 받아가지고 수증기가 발생해서 구름이 되어서, 이 내용이 추가가 되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학생들의 그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B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B에 대해서 서술해라 그러면은 물론 기억을 하는 학생, 응결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가, 뭐 또는 찬 공기를 만나서 하는 거를 이거를 기억을 하는가, 수증기가 뭐 열 바다에서 형성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는가, 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일반적인 그 기억력에 따라 가지고 쓰는 양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배웠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글쓰기는 다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을 배우는 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새로운 걸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뭐 의사, 약사 이런 분들 시험 봐서 자격시험 딱 돼가지고서는 어느 성적이 돼서 그 면허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요즘 한국의 뉴스 보면은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뭐 판결을 이런 식으로 내리냐는 등 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등 시험 봐서 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비슷비슷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나만의 것을 찾아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해석하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어떤 틀 밖에서 생각하거나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그 논리적인 사고 또는 아마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마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공부를 할 때 예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예습을 할 때 우선은 제가 지식과 그 개념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이 비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개념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은 뭐냐? 이거는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스스로 비가 오는 거를 딱 봐요. 그러면서 어떠니 먹구름이 많이 꼈고,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먹구름이 들어가죠. 먹구름이 많이 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방울이 맺혀서 땅으로 떨어지네, 딱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비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잡은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야, 이게 사랑이라는 걸 해봐야지 알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제 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답을 못하죠.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지식을 써먹을 수는 있어도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펜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펜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펜은 써먹을 줄 알아도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배워서 익힌 지식과 개념의 차이예요. 개념은 얘기할 때 비가 뭐야? 그러면 이거를 먹구름이 꼈을 때 뭐 물방울이 맺혀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이가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내립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일단 앞에서 이야기할 때 비에 대해서 지식으로 배우면 거기에는 찬 공기를 만나서 뭐 수증기가 응결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죠. 내가 해놓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바라본 거, 내가 실제로 본 거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면은 사실상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뭐 물방울이 맺혀서 땅으로 떨어진다, 여기까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습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내일 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을 드립다 외워가지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를 봐도 되고, 뭐 실제로 이게 비라면은 비를 관찰을 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다 그러면 2차 대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 전에 저는 얘기를 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쌓아야 되고, 뭐 세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2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찾아서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훈련이 어느 정도 되기 전에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주제는 빼놓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공부다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어떤 비디오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보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주제를 B로 간단하게 B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는 뭐 다뤄야 되는 공부가 B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B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B를 관찰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내가 설명을 하고 나면 뭐 설명하면 별거 없죠. 먹구름이 꼈더니 물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진다.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해?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지만 펜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책이라든가 이걸 놓고 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한번 서술을 하려고 해보세요. 아마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일단 내가 그렇게 B에 대해서 서술했죠.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먹구름이 꼈더니 뭐 물방울이 맺혀서 땅으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놨다라고 하면 이거를 질문을 만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이 지식을 찾는 질문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아, 얘가 알려고 하는구나. 얘가 머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잘 가르쳐 주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 학생이 자라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야, 너는 그것도 모르니? 좀 네가 찾아서 하면 안 되니? 신입사원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죠. 하지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어디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 사람은 뭐를 뜻하냐?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를 스스로 내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도요. 먹구름이 뭐야? 또는 물방울이 뭐야? 땅으로 떨어진다가 뭐야? 이런 거를 할 때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에 제일 처음에 딱 집어넣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지 이걸 밖으로 내놓는 질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밖으로 내놓는 순간 뭐를 표현하냐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광고를 하는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바꾸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건 뭐야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을 하나 제가 드렸죠? 이건 뭐야가 아니라 이거 생긴 거를 먼저 보고 서술하고 이걸 봤더니 이거는 뭐 안에 좀 촉촉하게 젖은 까만색 그 심지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찾아봤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걸 능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질문은 아, 좋은 질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 또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든 이렇게 보면은 왜 이거는 좀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일의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승진은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일은 잘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일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지식을 찾는 질문을 하지 이렇게 서술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저는 이걸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묻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줄 때문에 그 끈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니? 너는 스스로 할 수도 뭐 해보지도 않고 이러니?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들은 삶을 바꿔가는 공부 방법들입니다. 이게 학교 공부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지식을 묻는 질문은 쉽게 하지만 왜를 묻는 질문은 쉽게 하지만 서술하고 질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기능을 강제로 키워야 됩니다. 예. 이게 앞에서 얘기한 천재들의 그런 어떤 사고들의 방식이죠. 뉴턴 같은 경우에는 힘을 놓고 이걸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고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고 힘이 충분하다면 이 물체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내가 본 거를 바탕으로 그거를 확장을 해나가면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새로운 개념, 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지만 보통은 그런 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재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로 반강제로 내가 끌어내야 됩니다. 내가 끌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서술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질문은 뭐를 집어넣냐면요. 왜를 넣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왜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이건 왜 이래? 이런 질문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던지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어떻게 넣느냐? 먹구름은 왜 물방울이 될까? 그렇죠? 자, 물방울이 된 거는 왜 땅으로 떨어지나? 간단하죠? 예, 왜를 넣어서 이렇게 질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예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영어 시간, 뭐 사회 시간, 역사 시간, 어떤 그 과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배울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고 만약 이게 스스로 관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교과서를 써도 됩니다. 교과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에 한 줄 읽고 그거를 왜를 넣어가지고 질문으로 바꾸고 또 한 줄 읽고 왜를 넣어서 질문으로 바꾸고 이것들을 사실상 한 줄이 아니죠. 한 문장 안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2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뭐 이해가는 부분들은 넘어간다 치더라도 반강제로라도 적어도 그 다음날 배울 거에서 5문장, 수학 공식이면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라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넣어서 그 서술하고 질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학교 가면 뭐를 배울까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시면은 왜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학교만큼은 왜라는 질문이 허용이 되죠. 근데 이때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구름이 물방울이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먹구름은 왜 물방울이 될까요? 이렇게 서술하고 질문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왜를 질문해도 허락이 되는 곳은 학교입니다.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이라는 위치가 배우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됐는데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지식을 묻는 질문을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 사회에 나와서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 나는 바보 취급당하는 사람을 스스로가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먹구름이 왜 물방울이 되나 그랬더니 얘기를 할 때 찬 공기를 만나서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지식을 집어 넣어 줍니다. 그죠? 물방울은 왜 땅으로 떨어지나? 중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찬 공기, 중력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왔죠.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복습하는 방법이죠.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집에 와서 내가 몰랐던 것 찬 공기가 있고 내가 몰랐던 것 중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예전에 올렸죠.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 이거를 넣어가지고 찬 공기란 무엇인가, 온도란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말 그대로 개념을 쌓아야 됩니다. 중력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개념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쌓고 나면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질문을 만듭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왜 수증기는 낮은 온도를 만났을 때 물방울로 바뀌는가? 그렇죠? 왜? 낮은 온도라고 하는 것이 찬 공기를 만났을 때 물방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배워서 알았지만 실제로 온도가 낮으면 물방울은 왜 뭉치는가? 이것에 대한 거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죠. 예. 이렇게 원인을 묻는 질문을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접하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TV를 봤더니 뭐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도가 낮을 때는 수증기들이 분자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낮아져서 서로 뭉쳤다가 떨어질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기체와 이 액체의 차이라든가 액체와 고체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공부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서술하고 질문하고 서술하고 질문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접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 이 방법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실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공부 방법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니까요. 예, 뭐 더 그 예습 복습은 이 정도만 해도 아마 공부의 효과는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이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미치느냐. 이게 이제 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C라는 회사가 있고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회사에서 뭔가를 구입을 하면 돈은 여기다 주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A라고 하는 회사로 보내죠. 예. 근데 이제 저희 경우에 포인트가 원래 이렇게 계속 쌓여가면 그것도 뭐 저희들이 굉장히 때로는 저희한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했는데 포인트를 준다고 했던 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C라고 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야 되는데 확인을 해본 거 맞아? 확인해봤어. 안 들어갔어. 알았어. 그럼 나는 이거를 매뉴얼로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줄게. 집어넣어줄게.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해결됐죠.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번 여자가 받았습니다. 2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딱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지금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쓴 그 계좌는 이제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계좌는 민동필이 네 계좌로 되어 있어.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냈어도 여기서 안 받았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저쪽에다 물어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다른 때도 써봤지만 아내 이름으로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쪽에서 어차피 계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보내기만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너는 이게 이쪽에 너들은 보냈는데 이쪽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 너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 줄 수 있니? 거기서 니네가 내 아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다 알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야, 위에 슈퍼바이저 바꿔. 너 위에 저희 상사 바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못 바꾼답니다. 아니, 상사하고 내가 지금 너랑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상사랑 지금 얘기도 못하니? 그랬더니 못한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경우는 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더니 얘가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또 전화를 했죠. 이 여자가 이제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이러해서 나는 앞에 전화 받은 애한테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스펠링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자기 이름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은 여자입니다. 3번 여자가 받았는데 앞에 여자 이름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여기 니네 쪽에서 보낸 게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서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슈퍼바이저 바꾸라 했더니 끊더라.
그래서 난 지금 슈퍼바이저랑 통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 슈퍼바이저 바꿔줄게. 근데 지금 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랑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슈퍼바이저랑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쭉 계좌를 살펴보더니 상황이 지금 여기가 네 이름하고 네 아내 이름하고 이게 따로 돼 있어서 실제로 돈이 이 포인트가 가야 될 게 안 간 건 사실이야. 그래서 1번 사람이 1번 받았던 이 남자가 이쪽으로 매뉴얼로 해가지고 보내준 기록이 있어. 근데 이게 보내준 게 열흘 정도 지났는데 이게 사실상 걸리는 시간이 매뉴얼로 했기 때문에 뭐 한 2달은 걸려. 그러니까 언제까지 좀 기다려 볼 수 있겠냐. 그러고 나서 안 오면 그때 다시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제가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한테 리포트를 했답니다. 커스터머하고 문제가 돼서 문제가 시끄러워져서 자기가 끊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길게 썼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거 하나 알아봐 달라고 내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리코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어떻게 했나. 나는 얘한테 이거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요청만 했는데 얘는 끊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계좌의 이름이 2개가 달라서 자동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네 이름으로 된 걸로 같이 이렇게 매치만 시켜 놓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슈퍼바이저가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1번이 만약에 제가 전화했을 때 제 계좌를 관찰을 정확하게 하고 서술을 해서 저한테 알려줬다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안 가서 내가 매뉴얼로 하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이 사람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할 일이 없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그런 상황이 있었니? 그러면 이거 알아봐 줄게. 그래서 이 2번 선에서 이게 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야 될 이유가 없었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는 있죠. 매뉴얼에 있는 것.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자기네 쪽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식의 오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식의 오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밀었습니다. 저한테요. 그렇죠? 3번의 경우는 어땠느냐? 앞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준 정도로 끝났지. 또 한 가지 빼먹은 건 뭐였냐면은 이 슈퍼바이저처럼 그래서 이름이 2개가 매치가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건 빼먹었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급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상사하고 1, 2, 3번은 다 따로 노는 겁니다. 1번, 2번, 3번들은 회사 들어가서 지식으로 다 뭐를 해야 될지 매뉴얼을 다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은 있습니다. 물론 2번은 좀 지식의 오류가 좀 있었고요. 지식은 있는데 그게 써먹을지를 못하는 거죠. 질문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 방법,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처음부터 내가 본 거를 서술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래, 이게 안 들어갔네? 그럼 우리 쪽일 수도 있으니까 매뉴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커스텀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2번 같은 경우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아예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경험 속에서 구박받으면서 아마 그 자리를 근근히 다닐 확률이 크죠. 그러면 말 그대로 삶이 괴롭고 힘들어지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했으니까 아마 직장 상사로부터 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상황이 주어졌을 거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3번도 처음에 2번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으면 어떻게 나왔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인생이 도박과 같은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누군가 했다라고 했을 때 2번 같이 접근을 3번도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말 그대로 충돌해서 배우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도박과 같은 삶을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2번이라고 하든 3번이든 처음부터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쪽일 가능성도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알아볼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랬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요. 슈퍼바이저를 연결을 해가지고 가면서 제가 잠깐 기다려봐 하고 커스터머는 고객은 홀드를 시켜놓고 그리고 쫓아가서 지금 이 사람이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했는데 이름이 두 개가 달라서 그랬는데 저는 지금 뭐 설명해 주기를 A라고 하는 회사에 아마 안 가서 이게 이름이 달라서 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쪽에도 보낼 때 충돌이 일어나서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얘기를 하겠죠. 이거 우리 쪽에서도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러이러할 때는 매뉴얼로 하면 돼. 라고 하면 나는 하나를 배웁니다. 그죠? 자,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스스로 문제에 빠졌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선 질문을 하면서 슈퍼바이저에게 접근하면 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원인을 묻는 질문을 한 사람으로 슈퍼바이저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 얘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 뭐 다들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문제가 쉽게 거기에서 뭐 어떤 문제가 보이지가 않으면은 다들 일 잘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 뭐 누가 더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하는 돋보이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럴 때 써먹는 게 이겁니다. 알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한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에게 가는 거죠. 실제로 이래서 이러해가지고 내가 매뉴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내가 했다면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로서는 지금 이게 우리 쪽에서 안 간 것 같아서 매뉴얼로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지금 슈퍼바이저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객에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 내가 처리한 게 회사 매뉴얼대로 처리한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슈퍼바이저가 얘는 여기에서 생각도 해보고 원인도 찾아볼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했고 그게 이제 회사 방침과 좀 다르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는 이렇게 매뉴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럼 나는 하나를 더 배우는 거죠. 물론 그때 내 일한 것이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런 실수는 슈퍼바이저들, 직장 상사들한테는 하나의 그 귀여운 실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번과 같이 접근하면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더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릴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은 삶을 고통 속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을 내가 개선해가면서 자유롭게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까지도 원만하게 만들어가느냐의 그런 어떤 방법을 익혀가는 공부라는 겁니다. 단순히 학교 공부를 위한 예습복습이 아니에요. 네. 물론 제가 이야기할 때 제 전체적인 교육은 지금 이거는 학교 공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는 피라미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들과의 어떤 그 토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경쟁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완전한 자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를 쌓는 교육과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사고력에 대한 교육을 따로 나눠놨는데, 지혜를 쌓는 교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걸 벗어나는 거지만, 실제 사고력을 하는 거는 이 피라미드 속에서 내가 꼭대기로 올라가고 내가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면서 나를 용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도 이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것만이라도 저는 1단계,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그 1단계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2개의 그 방법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익혀서 내가 개념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인생 자체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그 교육은 뭐 포함하진 않는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